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튼튼 인생입니다. 오늘의 주제, 중년 남성 건강 변화, 호르몬과 생활 습관으로 회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을까?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조용히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혹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 사실은요, 이건 많은 남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변화의 중심엔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다움을 유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근육, 성기능, 뼈 건강, 심지어 기분까지 이 호르몬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수치는 40대 중반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5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60대 이후에는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성욕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느려지고 흥분도 예전처럼 쉽게 되지 않죠. 또 발기력도 약해지면서 성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해요. 기운이 없고 예민해지고 자존감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세요. 혹시 내가 남자로서 끝난 건 아닐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호르몬의 변화이지 당신의 존엄성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주사 치료는 그 다음 단계예요.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반응하거든요. 첫째,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가벼운 웨이트,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같은 활동을 주 3, 4회만 해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체지방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니 발기력도 함께 개선됩니다. 둘째, 음식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굴, 달걀, 연어, 견과류 같은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남성은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심지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엔 아무리 운동하고 잘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죠. 밤 11시 이전에 자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면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조절이 빠질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즉,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남성 건강 변화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명상이나 산책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우자와의 소통입니다. 갱년기 남성 건강 저하는 결혼 생활,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멀어져요. 요즘 내가 몸이 좀 달라졌어. 호르몬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여전히 증상이 심하다면 그땐 남성 호르몬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하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입니다. 갱년기와 성기능 변화는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이고 그 신호에 제대로 반응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기능만 개선한다고 해서 성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남성 갱년기에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신감입니다. 성생활에서 실망하거나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부터 내가 남자로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 위축시키고 몸의 기능도 점점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남성 갱년기는 몸의 결함이나 이상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참아야 진짜 남자다.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중년이 되어 어려움을 겪어도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저 혼자 끙끙 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기죠.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성기능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불안하고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질수록 성 반응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실제로 발기부전으로 병원에 오는 많은 남성분들 중 기질적인 원인보다 심리적 원인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파트너의 반응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성생활 전체를 망치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걸 기대하다 보면 그 차이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속도나 횟수가 아니라 친밀감과 만족감이 중심이 됩니다. 몸은 달라졌지만 감정은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성숙해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내가 좀 자신감이 떨어졌어. 내가 자꾸 피곤한 이유가 있어.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이런 대화를 하면 파트너도 오히려 안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성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갱년기가 오면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몸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수많은 고비를 넘긴 나 자신. 그 자체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내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갱년기 성기능 회복의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관심사나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동, 봉사활동, 독서 모임, 기타 배우기, 여행. 새로운 자극은 뇌를 깨우고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뇌가 깨어나면 성기능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아요. 호르몬만의 문제로 보지 마세요. 삶의 리듬과 활력이 성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내 몸과 마음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몸이 반응하고 자신감이 회복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중년 남성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이게 몸에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럴 때 저는 되묻습니다. 요즘 어떤 변화가 가장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편함, 삶의 질, 그리고 건강 상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듭니다. 보통 30대 중반부터 아주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50대가 넘으면 더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성 기능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 유지, 뼈 건강, 지방 분포, 집중력, 심지어 기분까지도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성 갱년기 증상이 생기면 몸도 피곤하고 짜증도 늘고 일에 의욕이 안 생기고 성 기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호르몬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감, 만성 질환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먼저예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증상은 있는데 수치는 괜찮은 경우도 많고
반대로 수치는 낮지만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약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기본입니다. 운동을 하고 잘 자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호르몬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산소 운동, 특히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은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줍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음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먼저 바꿔보는 것이 1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걸 3개월, 6개월 해봤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심하고 검사에서도 수치가 계속 낮게 나온다면 그때는 의사와 상의해서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주사, 피부에 바르는 젤, 바르는 크림, 알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다만 중요한 건 이 치료가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르몬을 보충한다고 갑자기 20대처럼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생긴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전립선 검사 등을 하면서 부작용이 없는지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병력이 있는 분, 혈액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이 있는 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은 치료 전 반드시 의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몸의 균형을 맞추는 보조일 뿐 삶 전체를 책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삶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하나의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생활과 마음가짐,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변화도 함께 만들어가야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남성 호르몬 치료하면 암 걸린다던데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한다면서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다. 이 말,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이론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정상적인 치료 범위 내에서의 남성 호르몬 보충은 전립선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립선암이 있거나 전립선 이상이 의심되는 분이라면 치료 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 위험을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결정할 때 PSA 검사라든지 직장 수지 검사 같은 전립선 검진을 꼭 병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장병에 대한 걱정이에요. 호르몬 치료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위험도 수치가 너무 높아지거나 기저질환을 무시하고 치료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정상 범위 내에서 치료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드물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생활 습관이 잘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호르몬 수치가 회복된다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정기적인 체크와 의사와의 상담입니다. 마치 고혈압 약을 조절하듯 호르몬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을 보충하면 적혈구 수치가 증가하면서 혈액이 걸쭉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조절하면 되죠. 또 여드름, 수면장애, 정서적 불안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초기엔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절 가능하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르몬 치료는 절대 젊음을 되돌리는 마법의 주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실망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남성 호르몬 치료는 잘만 사용하면 삶의 활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쓰거나 혼자서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검진과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내 몸에 맞는 치료를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심리, 신체, 생활 환경이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치료도 단순한 수치나 약이 아니라 삶 전반을 돌보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여성의 폐경 후 성 건강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응원합니다. 튼튼 인생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